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벽에 부딪힙니다.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라보는 대로 현실이 춤을 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상훈 작가의 통찰이 담긴 개념, 와칭을 통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마음의 기술을 배워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우주의 원리이자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책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풀어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치유와 성장의 시간이 됩니다. 신이 부리는 요술, 관찰자 효과.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단단한 책상, 흐르는 물, 밤하늘의 별처럼 만져지고 보이는 것만이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자물리학자들은 이 견고해 보이는 세상이 사실은 텅 비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을 아주 작게 쪼개고 또 쪼개면 결국 남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알갱이, 즉 미립자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미립자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행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미립자는 누군가 바라보지 않을 때는 물결처럼 퍼져 있는 파동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즉,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순간 그 파동은 즉시 작고 단단한 알갱이인 입자로 변하여 고정됩니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관찰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험실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은 모두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인생의 사건들 또한 미립자의 결합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라는 파동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찰자 효과는 우리에게 주체적인 힘을 돌려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 즉 와칭을 바꾸면 현실이라는 결과물도 반드시 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우리에게 선물한 요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피해자가 아닌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탓하는 대신 현실을 창조하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는 빛의 알갱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립자는 단순한 물질의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리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1998년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원에서는 전자가 움직이는 경로를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전자를 쳐다보자 전자는 마치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을 바꿨습니다. 관찰자가 없을 때는 여러 구멍을 동시에 통과하는 파동처럼 행동했지만 관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단 하나의 구멍만 통과하는 입자가 되었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고 바라보면 그 사람은 정말로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하는 입자로 굳어집니다. 반대로 이 상황에는 분명 배울 점이 있어라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상황은 나에게 교훈을 주는 유익한 현실로 변화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단순한 눈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가진 빛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주시할 때 우리 뇌에서는 광자라는 빛의 알갱이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빛은 대상에 닿아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 내 뒤통수를 쳐다볼 때 따가운 시선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세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불안한 미래가 창조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현재를 바라보면 감사할 일들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미립자는 선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찰자가 바라보는 대로 그 이미지를 현실로 찍어내는 충직한 기계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눈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공간을 만들면 선명해진다. 우리가 문제 속에 갇혀 있을 때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로 속에 갇힌 사람은 출구를 찾기 어렵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은 출구를 금방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시야를 높이는 와칭의 기술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문제 밖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천장 꼭대기에서 혹은 우주 공간에서 내려다본다고 상상합니다. 아주 작게 보이는 나는 그저 책상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을 뿐입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먼지처럼 작고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순간 뇌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감정을 관장하는 뇌 부위인 편도체의 흥분이 가라앉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좁은 방 안에 갇혀있던 시야가 탁 트인 들판으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 나를 타인처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관찰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숲을 보려면 나무에서 멀어져야 하듯이 나를 제대로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잠시 떨어져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와칭은 나와 나의 감정 사이의 건강한 거리를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이 거리감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나를 바라보면 생기는 일. 우리는 살면서 불같이 화가 나거나 깊은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감정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곤 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때 우리의 뇌 속에서 편도체라는 부위가 빨간 불이 켜진 것처럼 활활 타오른다고 설명합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분노 같은 원시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 편도체가 흥분하면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마비되고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 감정을 억누르려 하거나 무시하려 할수록 편도체는 더욱 강하게 반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면 더 크게 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와칭, 즉 바라보기입니다. 미국의 한 뇌과학 연구팀은 분노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묘사해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어 라고 말하는 대신 제3자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지금 얼굴이 붉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있구나. 뱃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고 있구나 라고 자신의 신체 변화를 관찰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편도체의 온도가 순식간에 내려가고 마비되었던 전두엽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바라보는 행위만으로 뇌의 회로가 감정 모드에서 이성 모드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명백한 뇌과학의 원리입니다. 감정은 실체가 없는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이 에너지는 누군가 알아주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순간 감정은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소멸합니다. 마치 햇살을 받으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처럼 고통스러운 감정도 따뜻한 주시의 빛을 받으면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그러니 감정이 올라올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아, 내 안에서 이런 감정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지켜보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능을 높이는 마법의 주문. 와칭의 힘은 감정 조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능과 잠재력 또한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힘들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고정관념의 위협이라고 부릅니다. 흑인과 백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 흑인 학생들에게 이 시험은 지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백인 학생들보다 성적이 현저히 낮게 나왔습니다. 사회적인 편견이 학생들의 무의식을 위축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단순히 문제 해결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두 집단의 성적 차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부족해라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몸의 미립자는 그 생각에 맞춰 정말로 무능력한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뇌세포의 활동도 둔해집니다. 반면 내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져.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야라고 바라보면 미립자는 활발하게 춤추며 능력을 확장시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떤 꼬리표를 붙이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혹시 과거의 실패 경험을 근거로 자신의 한계를 너무 낮게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와칭은 나를 가두고 있는 좁은 틀을 깨는 망치와 같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오직 내가 그렇다고 믿고 바라보는 나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성장하는 존재, 배우는 존재로 새롭게 정의하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뇌는 죽는 순간까지 진화할 것입니다. 과정을 바라보는 힘.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결과를 상상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부자가 된 모습, 시험에 합격한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와칭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한 실험에서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은 시험에서 A학점을 받는 장면만 상상하게 했고 B그룹은 도서관에서 책을 펴고 공부하는 모습,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시험 당일 차분하게 답을 적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B그룹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결과만 상상한 A그룹은 오히려 현실에서의 노력을 덜 하게 되어 성적이 떨어졌지만 과정을 와칭한 B그룹은 실행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시뮬레이션하면 뇌는 이미 그것을 경험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행동을 할 때 뇌의 저항감이 사라지고 훨씬 수월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과정의 시각화라고 합니다.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바라는 대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경제신문을 읽고 저축을 하고 투자 공부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봅니다. 운동을 해서 살을 빼고 싶다면 날씬해진 모습만 상상할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며 운동장을 달리는 모습, 건강한 음식을 즐겁게 먹는 모습을 영화처럼 상영해 봅니다. 과정을 와칭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고 우리 몸의 미립자들은 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적은 결과만을 쫓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즐기며 묵묵히 바라보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상상은 현실의 예고편.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상상을 합니다. 문제는 그 상상의 대부분이 걱정과 근심이라는 점입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상상은 불행한 미래를 미리 와칭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걱정이 바로 현실을 창조하는 주문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은 운동선수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피아니스트가 건반 없이 머릿속으로 연주를 해도 실제 연주와 똑같은 뇌 부위가 활성화되듯이 우리는 상상을 통해 현실을 미리 연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떨고 있는 모습 대신 당당하게 말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웃으면서 대화하는 장면을 머릿속 스크린에 띄워봅니다. 이때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와칭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미지를 아주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흑백 영화보다는 컬러 영화가, 무성 영화보다는 소리와 냄새까지 느껴지는 영화가 뇌에 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상상 속에서 오감을 총동원합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종이 질감, 주변 사람들의 축하 목소리, 그때 느껴지는 벅찬 감정까지 생생하게 느껴봅니다. 우주에는 시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일은 양자역학적 차원에서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 됩니다. 현실은 단지 시간차를 두고 그 이미지가 도착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는 반드시 우주를 돌아 현실이라는 선물로 되돌아옵니다. 기도의 과학, 간절함이 닿는 곳. 우리는 힘든 일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에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김상훈 작가는 이 기도 또한 매우 과학적인 와칭의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신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우주라는 거대한 에너지장에 강력한 파동을 쏘아 올리는 작업입니다. 양자물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은 명확한 이미지와 감정에 있습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로만 되뇌는 것은 약한 파동에 불과합니다. 우주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느낌에 반응합니다.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생생하게 바라보고 그때의 감사함과 기쁨을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를 움직이는 기도의 정석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와칭의 원리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받을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완료형으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서 바라볼 때 시간의 벽은 허물어지고 그 일은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섞인 간절함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불안한 현실이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와칭은 어린아이가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다리듯 의심 없는 순수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맡겨두고, 믿고, 감사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기도는 가장 강력한 현실 창조의 도구가 됩니다. 운을 부르는 시선. 주변을 보면 유독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반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처럼 불운이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와칭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운 또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거대한 서치라이트와 같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서치라이트가 비추는 곳만 보이듯이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 우리의 세상은 달라집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일상 속의 작은 행운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바라봅니다. 사소한 긍정의 조각들을 와칭하면 그 파동이 증폭되어 더 큰 행운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없는 것, 부족한 것,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골라서 바라봅니다. 왜 나는 돈이 없지? 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부정적인 대상을 와칭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머피의 법칙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시선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존재하는 감사한 것들을 찾아봅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기, 튼튼한 다리, 나를 걱정해주는 가족. 너무 당연해서 지나쳤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우주는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선물해 줍니다. 와칭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축복을 발견하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상훈 작가의 와칭을 통해 마음이 세상을 만드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자 우주 그 자체다. 우리의 육체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의식은 우주 끝까지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가두고 있던 좁은 생각의 감옥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올가매던 고통과 두려움을 그저 덤덤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는 순간 요술처럼 고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과 지혜가 차오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일상의 실험가가 됩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는 나를 바라보고
꿈을 꿀 때는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봅니다. 거울 속의 나를 볼 때마다 너는 무한한 가능성의 덩어리야 라고 말해주며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우리의 따뜻한 시선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이 부리는 최고의 요술, 와칭. 그 요술 지팡이는 이미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제 그 지팡이를 휘두르며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나가기를 응원합니다. 잠재의식을 깨우는 확언. 마지막으로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새겨질 긍정의 확언들을 들려드립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듣거나 마음속으로 따라 해봅니다. 이 말들은 미립자가 되어 우리의 현실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낼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관찰자이자 창조자입니다. 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긍정의 에너지가 피어납니다. 나는 고통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봅니다. 나의 뇌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날마다 성장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과정 자체를 즐기며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옴을 압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행운을 기쁘게 발견합니다. 나의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며 내 존재 자체로 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